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 안건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을 제안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제265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 정비를 위한 익산시 2개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영희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780호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 정비를 위한 익산시 2개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제7자 민생토론회에서 과도한 요구 및 방문 발급만 가능해 불편했던 인감증명 제도에 대한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행안부에서는 정비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익산시 자치법규 중 불필요하게 요구하는 인감증명서를 삭제하고 대체 수단이 있음에도 명시하지 않은 조문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익산시 반다비 체육센터 펜싱 아카데미 운영 조례 및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개인 인감증명서를 삭제하고 대체 수단인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 사실확인서의 발급증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 조회를 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 및 성별 영향평가 심사 결과도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인구 영향 자체 평가를 하여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감증명서 요구사항 정비를 위한 익산시 2개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현정입니다. 익산시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 정비를 위한 익산시 2개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 정비는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나 방법을 도입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으로 이를 통해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기존의 인감증명서 중심 시스템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28년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에 대한 실태조사 이후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거나 대체 수단이 있음에도 명시하지 않은 자치법규 조문을 일괄 정비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바 이번 조례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2건으로 첫 번째 체육진흥과 소관 익산시 반다비 체육센터 펜싱 아카데미 운영조례 별지 제4호 서식 체육관 시설관리 운영 위탁 신청서의 구비서류란 제2호 인감증명서 법인 단체인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를 법인 인감증명서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전자본인 서명 확인서로 개정하는 내용과 두 번째, 시민안전과 소관,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 서식, 재해보상 청구서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장제 유족 보상 시 서류인 인감증명서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업무 처리와 관련된 관행적인 인감증명서 요구를 최소화하고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서 대체 수단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절차 간소화, 국민 편의성 증대, 비용 절감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익산시 2개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익산시 2개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일정 제2항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2777호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요인은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조항 신설에 따라 제11조 제8항으로 변경되어 인용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의 제1조 목적 중 상위법 인용 문구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에 대한 부분을 제11조 제8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8항의 내용은 시도 및 시군구 자치구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입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교육공부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 관내 초, 중, 고등학교 및 기타 교육시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7년 5월 17일 조례 제892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제1조 목적에 인용된 상위법 조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이 제8항으로 2017년 1월 1일 법률 제14373호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향후 상위법 개정 시 적기에 관한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지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구 의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회 그 검토 의견 들으셨죠? 예, 앞으로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그때 적기에 맞춰서 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하게 네.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유지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농촌유학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농촌유학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2778호 익산시 농촌유학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북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익산시 농촌유학지원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련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전라북도 명칭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안의 제2조 제2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농촌유학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산시 농촌유학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촌 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도시 농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촌 유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23년 12월 29일 조례 제2477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본 개정 조례안은 올해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2조 제2호 내용 중 명칭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농촌유학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농촌유학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교육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684호 익산시 교육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구 이유는 익산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자체, 교육청, 지역대학의 연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한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교육 거버넌스 기구 운영 및 각종 교육 프로그램의 수행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축적된 교육 자원으로 지역 교육 혁신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익산시가 교육발전 특구 시범 지역으로 3년간 지정됨에 따라 2024년도 민간위탁개혁 체결일로부터 3년간 원광대학교의 익산시 교육공동체 지원센터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교육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교육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익산시가 교육발전 특구 시범 지역으로 올해 2월 28일 지정됨에 따라 지자체, 교육청, 지역 대학의 연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 관리가 가능한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익산시 사무회 위탁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동의안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지원센터는 교육발전특구 사업 성과관리, 대학 연계사업 추진, 교육공동체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의 기능을 하게 되며 사업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되겠고 예상 총 사업비는 59억 3,100만 원입니다. 검토 의견으로 익산시는 교육발전 특구 공모사업을 위해 원광대학교와 협력하여 시범지역으로 지정받게 된 점, 특히 지자체, 교육청, 대학 간 거버넌스 조직으로 구성되었기에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해야 하는 사업으로 고등교육기관인 원광대학교의 교육자원과 시설활동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이 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광대학교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법적 검토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68조 사무의 위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4호 자모,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 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익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 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 지원 사업의 범위, 사망, 정부기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에서 위임 위탁하는 지원 사업에 의거 특이사항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교육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보니까 위탁 기간을 2024년 11월 1일부터 이제 잡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설 임대에 있어서는 공간 무상 제공인데 리모델링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11월 1일 네, 바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의회 민간위탁 네. 동의안이 가결되면 저희가 이제 예산을 네. 그 성립전 예산으로 네, 네. 편성해서 바로 이제 공사 들어가고 소프트웨어 사업이 가능한 사업들은 바로 그때부터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11월 1일부터 그 운영을 여기 보니까 뭐 운영 인력도 필요하고 네, 여러 인력도 가지가 필요하고, 필요해요. 근데 네, 네. 이게 제가 궁금한 건 네. 이제 계약 기간이 11월 1일인데 리모델링을 하고 네. 인원을 뽑으면서 이제 이 기간이 더 늘어나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을 11월 1일부터 할 것인지. 네, 우선은 이제 위탁 기간이 3년이라 저희가 네네네. 이제 전체적으로는 27년까지 해놨지만 예, 예. 이 사업은 26년 12월에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족하지 않을 것 같고 또 리모델링 하면서 저희가 아예 다른 사업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사업은 또 해가면서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해가면서 네, 직원들도 하면서, 이제 네. 뭐 팀장님도 뽑고 이런 식으로 네네네 한다는 거죠. 같이 동시에 이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교육발전 특구 사업은 지금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3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종합평가 한 뒤에 뭐 네. 다시 재지정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들어서 네. 네,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동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교육공동체 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정 제5항 익산시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시설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의안번호 제2771호 익산시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치매 노인 증가에 따라 익산시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 노인 및 가족에게 공적 돌봄을 강화함으로써 노인 복지 증진 및 노후 편안한 삶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조, 제4조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시설의 이용 대상, 이용, 제한,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 제9조까지 시설의 위탁 운영 및 지도 감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으로 본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7월 26일부터 2024년 8월 15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 및 성별 영향평가 심사 결과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공립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치매 환자의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돌봄을 위하여 익산시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10개 조의 본칙과 1개 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안 7조까지는 시설의 이용 대상, 이용 제한, 이용료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는 시설 위탁 운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으로 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치매 인구 또한 증가하고 있어 치매 환자를 공공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할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 시설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익산시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을 명시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치매 환자의 안정적 관리와 환자 부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의 고충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법적 검토 결과 노인복지법 제4조 보건복지 증진의 책임,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 치매관리법 제2조 정의에 의거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만 본 사업 추진에 있어 법적인 문제로 긴 시간 지연되고 있는 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과 건물 인도 소송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하여 향후 시설 개소 및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국립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뭐 이제 치매 요양 시설이 들어서야 되기 때문에 이제 조례를 먼저 만드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 전문위원도 그 검토 보고에 그 내용이 있는데 지금 거기가 뭐 소송건이 걸려 있습니까? 네, 지금 그 걸려 부분 좀 설명을 한번 해줘 보세요. 어차피 지금 거기 소송건은 저희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이 저희가 2024년 1월 18일 우리시가 1심 승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심 판결 선고가 오늘 10월 10일 예정되어 있고요. 건물 인도 소송은 8월 13일 저희가 1심 승소해서 10월 15일부터 강제 집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그 10월 15일이 지나면 그 리모델링 공사 재개해서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1심에서 다 우리 시가 다 승소를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물 인도 소송은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 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차질이 없이 그 시설이 먼저 만들어져야 이 조례가 운영이 더 되는 거니까 네. 좀 그 시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네, 주시기 유재구 바랍니다. 예, 국장님 이게 지금 이제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은 우리 시를 위해서 빨리 이제 설립이 되고 운영이 됐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저희들이 보니까 2018년도에 이제 신축 계획이 원래 됐었어요 이거가. 네, 그렇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 우리 전문위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지적을 했던 상황인데 그것보다도 그 전에 맨 처음에 이제 그 치매 전담형 공립 노인 요양 시설을 신축하려고 맨 처음에 계획을 잡았었어요.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도중에 건물을 기존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하자. 그게 더 빠를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지금 같은 좀 전에 지적했던 그 사항을 검토를 왜 못했냐는 것을 우선 먼저 지적을 할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때 당시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그때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기가 될 때까지 저희가 예견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지금 이런 상황이 와서 지금 저희가 이 업무를 맡고 나서는 지금 계속 빨리빨리 지금 진행을 하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아니 네. 그때 당시 예산도 본 예산이나 다른 예산 추경에서도 편성이 안 되고 수정 예산에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긴급하게 이게 상황이 돌아갔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었냐는 얘기지. 근데 이제 저희가 소송으로 갈 것을 예견하지 못했었고요. 소송이 가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지금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 그래요? 당시에 저희가 소송으로 갈 것을 예견을 했으면은 수정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안 했을 텐데 소송건에 대해서 예견을 못한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국장님 담당이 아니셨으니까 그건 뭐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게 이 건물에 대한 것이 굉장히 문제성이 많은 걸로 지금 파악이 돼요.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됐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뭐 15일 이달 15일인가요? 강제 집행을 지금 명도 소송을 한 걸로 됐는데 이것도 지금 거기에 대한 그 담당 계장님께서 제가 보고받기는 그 속에 건물이 하나도 없다 이제 집기가 하나도 없다는 걸로 제가 받았는데 그 옆에다 또 펜스도 설치했어요. 이 정진배 이 씨가 펜스까지 다 설치해 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명도 소송에 대한 이의 신청을 안 했어도 거기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더 이 기일을 미루겠다는 뜻으로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거에 관계없이 명도 소송을 할 수 있지만은 그 실질적으로 그 건물 주인은 그것을 더 악용을 해서 지금 거기다 펜스를 설치한 것 같은데. 경로장님과장 예. 김민수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그 소송 진행 중에 제가 이제 개별적으로 그분하고 면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명도 그 소송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의신청 하시지 않으시겠다. 일단은 구두로 그게 동의를 하셨고, 그 대신 이제 그와 관련해서 좀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소송을 진행한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강제 집행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불협화음은 없으리라고 지금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분을 말씀을 믿냐는 얘기지. 그 얘기를 지금까지 다 뭔가서 다 틀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그 동안의 약속을 전부 이행하지 못하고 토를 잡고 이유를 달아서 지금까지 쭉 해와서 지금 15일까지 강제 명도 소송까지 했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네. 그잖아요. 네. 근데 그 맛을 믿냐는 얘기지. 그러나 펜스도까지 이미 다 설치를 해놨잖아요. 펜스는 저희가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 다른 그 정진배 씨나 다른 사람 못 들어가게끔 해놓은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요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오히려 18년도에 우리가 신축으로 설립을 했으면은 지금쯤 운영이 됐단 말이에요. 구태여 이 건물을 기존 건물을 인수해서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돼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너무 무책임한 발언 같지만 지금이라도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통감하고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15일날 명도소송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법적으로 그분들이 악용을 해요. 다. 벌써 이름은 개명까지 다 하셨더만요. 그러니 내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그리고 지금 요양시설 설치 운영 조례안을 지금 저희들한테 상정을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뭐 다른 지금 지자체 비교해 보니까 우리 국내에 뭐 한 5, 6군데밖에 없죠. 많이 있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시에 지금 현대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경로장님과장 김민수입니다. 예.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민간 위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지속적으로 추세가 요양시설 설치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 관내에 63,942명의 노인이 있는데 치매 환자 등록하신 분들이 한 5,500여 분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대신 이제 저희 관내 실제로 치매 어르신들이 가실 수 있는 시설이 한 개소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장기 요양 이미 등급 받으신 분들도 1,57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시설에 대한 부분이나 명분은 갖추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비용 축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첨부 서류를 받아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여기 비용 축에서를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우선은 지금 시설 설치 기준에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법령상에 정해진 종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당초에 계획하기는 34인 시설로 베드가 그렇게 설치가 되는 걸로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설치 기준 상에 이분들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할 때 장기 요양 수가로 적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보통 저희가 이 치매 전담 시설에 가시는 분들이 장기 요양 판정을 받으신 분 중에 2등급에서 5등급 사이의 분들이 가시는데 그 34인 그 베드로 했을 경우에는 25명의 직원이 필요하고요. 그 30인 미만으로 했을 경우에는 19명의 직원이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 기존의 장기요양 그 시설들 그리고 그 치매 그 전담 요양 시설들의 그런 평균치 그런 예측되는 그 예산들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이게 설치가 된 시점에서 내년에 만약에 개관을 하게 되면 바로 시설 입소자가 발생을 해서 이 전체 인원이 다 수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운영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운영비가 너무 타이트하게 좀 예산을 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 차후에 이제 운영할 때가 네, 문제가 네, 되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그렇게 알고. 네, 네. 그다음에 2020년도에 지금 현재 그 전문 요양원을 매입하겠다고 이제 공유재산 취득을 올렸지 않습니까? 네. 매입 신청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같은 사태를 전혀 파악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본 의원은 굉장히 유감으로 저는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지금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이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노인 요양시설 운영 조례안은 그거에 다 끝나고 나서 매입이 다 끝나고 나서 했으면 어쩌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검토가 지금 해야 할 필요사항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거 없어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다 해왔는데. 어때요, 국장님? 저희는 이 조례는 반드시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왜요? 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18년도, 2020년도부터 시작을 한 건데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지금 올해부터 이제 제대로 정착을 하려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안을 올렸는데 여기서 다시 또 조례안이 딜레이 되면은 저희가 행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아니 그때도 이거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도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충분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웬만큼 저희가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조례안은 꼭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없어도 되잖아요.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저희는 조례안이 꼭 필요합니다. 아 없어도 뭐 다 하시던데 뭐. 아무튼 요거에 대해서는 15일 내 강제 명도수 안 됐을 때 문제가 되고 그거 끝나고 나서 이 운영 조례안 하면 어때요? 경로당국과장 김민수입니다. 우선은 의원님 지적대로 당초 사업 계획보다 굉장히 많이 딜레이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조례까지 이제 늦춰지면은 저희가 사업 리모델링 후에 실제로 개관하는데도 좀 시기가 많이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없어도 다 사고 했는데 뭘 걱정해요? 지금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설치 조례이기 때문에 직영해요. 직영하면 되잖아요.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무튼 우리 의원님들 더 검토를 해볼게요. 네, 이상입니다. 네,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네, 한동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치매 이제 어르신들이 많은데 우리 치매 어르신 및 가족에게 이제 공적 돌봄을 강화한다는 뜻에서 이제 좋은 사업이긴 한데 제가 이쪽에 다시 와서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근데 총 예산이 얼마나 들여서 우리가 지금 이 시설을 설치하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총 29억입니다. 29억이에요? 입소 인원을 보니까 지금 익산시가 34명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 방은 뭐 1인실, 2인실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똑같이 획일적인가요? 네, 지금 가형으로 해서 저희가 네. 1인실에서 4인실 이렇게 1인실, 4인실, 전체 다 4인실 있습니다. 이렇게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치매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치매 인구가 5,500명인데 이게 과연 34명하고 이게 좀 맞을까라는 생각은 해봐. 이미 이제 지난 일이지만 이런 생각은 한번 해보는데 여기서 제 5조 이용 대상을 보니까 입소 대상자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러면 만일에 내가 들어가려고 할 때 내가 오늘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렇게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그러니까 저는 좀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근처 뭐 논산이나 예를 들어서 김제에서 이 치매 노인 요양시설이 있다고 소문을 듣고 어르신들 모시고 싶으면은 주소 옮기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우선은 이제 주소를 저희 시에 이제 전입하게 되면 익산 시민이 되시는 거는 이제 맞고요.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장기요양 재원으로 실제 운영을 네. 하는 부분이고 이제 전체 전국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어르신들이 이 전문적인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네네네. 받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시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희 그 인구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있어서도 충분히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저도 인구 증가도 생각을 해봤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베드가 너무 적은 상태에서 익산시의 주소를 뭐 얼마 이상을 뒀다든지 뭔가 있어야지 갑자기 치매 증상이 보이고 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은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설들도 지금 뭐 이렇게 대기 인원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오늘 바로 뭐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예. 전입을 했다고 해서 내가 신청을 한다고 해서 이게 대기 인원이 많으면은 계속 딜레이 돼야 되가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순서에 따라서 지금 저희 입소를 해야 된다고 저희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입소를 하는데 이제 익산시에 정말 시민들이 아마 이렇게 되면은 지금 치매 환자들이 많아서 제가 생각할 때 많이 들어가려고 할 텐데 좀 그런 부분 주소 부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신가요? 네, 조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그 소유권 그 말소 등기 그 관련해 가지고 상대 측에서 저희한테 민원 그러니까 소송 제기를 하신 부분이고 이게 이제 지난번 회기 때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저희한테 요구하시는 그 금액이 실제 있으세요. 근데 그게 그 시설 그 요양 시설 안에 있었던 약국에서 임차를 한 그 약국이 있었는데 그 약국에서 그 이전하는 조건으로 본인들이 손익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하셨는데 그게 명확하게 그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이 따로 있고 건물 인도 네, 소송이 따로 건물 있고. 인도는 저희가 요청드린 그러면 겁니다. 지금 오늘 1심 승소시 판결문 이거 가집행 예정이라고 해가지고 10월 15일 날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내용은 뭐예요? 우선은 지금 1심이 끝나고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승소 이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심 승소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건물인도 강제 집행 요청한 겁니다. 아니 그러면 승소를 해야만이 리모델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승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집행 가집행 그 신청을 했습니다. 그 법원에. 이 결과가 나오면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15일에 저희가 강제 집행 진행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 아까 그리고 뭐 그분이 이의를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분 말로는 안 되고 뭐라도 이렇게 받아서 해야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여태까지 사건 진행이 딜레이 된 내용이 다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말로 해서는 안 되고 꼭 뭐라도 서류라도 받아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빨리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네,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의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공립 친해 전담형 노인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일정 제6항 익산시 경로당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의안번호 제2779호 익산시 경로당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미등록 경로당의 설치 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미등록 경로당의 난립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경로당을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총 2개 조항의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구성되었으며 제2조 2호 강목에 미등록 경로당 설치를 위한 이용 인원과 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신설했습니다. 제3조 제1항 단서 조항 중 미등록 경로당은 등록 경로당의 지원 금액의 2분의 1 이내의 지원 내용을 삭제하고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 범위를 제2호 경로당 시설 운영비, 냉난방비, 연료비 및 제3호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간식비 및 양곡 지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8월 20일부터 2024년 9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행정규제 및 성별 영향평가 심사 결과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경로당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경로당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경로당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 도모, 취미 활동, 공동 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그 밖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2010년 11월 30일 조례 제1121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미등록 경로당의 난립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경로당을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미등록 경로당 설치를 위한 이용 인원과 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각 목을 신설하고 미등록 경로당은 등록 경로당의 지원금의 2분의 1 이내의 지원 내용을 삭제하고 미등록 경로당 지원 범위를 제2호업 및 제3호에 규정된 항목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2호는 경로당 시설 운영비, 냉난방 연료비이며 제3호는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간식비 및 양곡 지원입니다. 본 조례는 정부가 미등록 경로당을 적극 지원토록 함에 따라 미등록 경로당 설치 기준에 대한 개념 정립과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여 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악용 방지로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어르신 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경로당 설치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종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종호 의원입니다. 여기 비용 추계산 보기에 8페이지 지금 증가하는 지금 한 개 수당 증가하는 액수가 지금 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돼요. 맞죠, 과장님? 네, 120만 원 정도 그럼 됩니다. 현재 얼마요? 우리가 현재 지금 미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는 190만 원 190만 원에 네, 지원하고 지금 있습니다. 지금 이걸 해보니까 100 얼마요? 110만 원? 120만 원 정도 지금 가넷이 온 상황인데요. 지금 그 조금 조정도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여기 지금 120만 원. 네. 네. 120만 원이 안 되는데. 지금 계속 변경 내시가 오는 상황이어서요. 여기 보니까 120만 원이 안 돼요. 네, 비용 추계 때 그 왔던 내시하고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 120만 원까지 네, 지원할 수 있다는 거요. 증액이 될 예정입니다. 증액이? 네네.
그러면 310만 원이네? 네, 그렇습니다. 190만 원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일반 경로당은 얼마나? 일반 경로당은 지금 현재 437만 원에서 472만 원 정도의 간식비가 조금 변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 내년에는 지금 472만 원에서 510만 원 정도의 상향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얼마? 네. 500. 그러니까 최저가 470만 원에서 네. 최고가 510만 원 정도입니다. 510만 원까지요? 네네. 그런데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막 우리 시에서 쌀 몇 푸대씩 줍니까 지금? 지금 현재 그 내시가 이번에 그 국도비 사업으로 매칭이 오기는 저희가 그 11호 2포를 드렸고 5.5포 정도로 지금 내시가 왔습니다. 당초에 이제 그 VIP께서 경로당 방문하면서 이 양곡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 예산을 추경에 변경해라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그 확정 내시가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경 성립전을 미리 저희가 오는 대로 바로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 받은 상황입니다. 아니 한 해에 우리가 보통 보면 7푸대씩도 주고 예, 있어요. 7포대에서 8포대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그렇게 그러니까 안 주잖아요. 지금 12사업으로 저희가 이미 2포를 지원을 했고요.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이었었는데 국비 사업 매칭 사업비가 올해 지금 변경으로 내시가 온 상황이라 그 부분으로 예산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예. 그러면 올해 국비가 지금 아직 안 네,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안 내려온다면은 또 우리 시에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쌀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초에는 7월, 8월에 지금 그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내시가 오기로 돼 있었는데 계속 지금 딜레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도 좀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아 이제 오면 예. 어떻게 하겠어요? 일찍 와야 그동안 굶고 있는데 그리고 쌀이 이렇게 풍년인데 쌀값 얼마 안 가잖아요. 그런 걸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자꾸 여기 지금 간식비 양곡비는 뭐 54,190원이구만. 다른 시설 운영비가 36만 4천원이 네, 오르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쌀은 우리가 싸잖아요. 얼마 안 가는데 어르신들이 안 준다고 자꾸 가면 아우성이거든. 네, 죄송합니다.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럼 쌀 꼭 2푸대 고민하겠습니다. 가지고 1년 먹으라고 하면 쓰겠어요 이게? 네, 죄송합니다. 많이 좀 신경 써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최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본 의원이 한 2년 전에 미등록 경로당이 익산에 한 86군데 있는데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열악해서 좀 지적을 하고 지원을 확대해 줬으면 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우리 조례도 그렇고 법적 근거나 예산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어떤 지원을 못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늘려가지고 이렇게 하게 돼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지원이 많이 이렇게 상향된 거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난방비하고 간식비가 이렇게 구분돼서 나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로당에서는 이제 어르신들께서 좀 난방비를 좀 아껴서 간식비로 좀 쓰면 어떻게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아직 조정이 되지 않은 부분인가요? 우선은 지금 법령에 네네. 예, 지금 개정 진행 중인 상황으로 법령 알고 개정이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냉난방비를 네. 양곡으로 이렇게 조정해서 희망하시면은 변경 요청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국으로 변경해서요. 예, 예,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이 네네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달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김충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미등록 경로당이 말도 많고 탈도 항상 많은 곳인데요. 지금 이렇게 명확하게 이번에 조례에 삽입을 하려고 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 미등록으로 등록이 된 그 경로당이 이 조건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은 지금 기존 경로당은 예, 기득권 인정해서 지원을 하고요. 이후에 이제 신규 설치되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이 조례
아,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받아준 데는 그냥 인정을 일단 한다. 네,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아니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휴게실이 이미 거실이나 휴게실이 20제곱미터 6평 이상 있어야 되고 화장실이 맞습니다. 있어야 돼 이게. 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또 기존에는 그게 없는 곳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찰이 좀 없도록 이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또 더 마찰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경과 조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예. 예, 그리고 어차피 이제 이 조례가 경로당 부분에 나왔기 때문에 그 요즘에는 미등록도 사실은 에어컨이 없이는 생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현실적으로 에어컨 없이 그냥 방에 있으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에어컨이 고장이 나거나 없거나 하면 참 그거 알면서도 안타깝더라고요. 알면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좋은지 우리 담당 과장님도 더 고민을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꼭 요즘에 뭐 여름철에 에어컨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네, 그런 맞습니다. 현실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날씨가 덥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고민을 좀 해서 좀 꼭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시설이 갈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부분도 더 고민을 해서 앞으로 미등록 경로당이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저희 김충룡 의원님이 에어컨 얘기했는데 미등록 경로당에 에어컨 말고 보일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에 보일러 없이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그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추가적인 그 이제 또 다른 설치에 대한 그런 부분을 방지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 조례를 보면 그 제 3조에 뭐 시설 운영비 그리고 등록 경로당이 2분의 1을 비용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2025년부터 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그런 지원이 뭐 달라지는 부분이 네, 있으신가요? 그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 기존에 올해 같은 경우 190만 원 지원했는데 지금 내년부터는 120만 원 상향한 31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저희 조례상의 2분의 1 규정을 초과를 했기 때문에 이번 부분에 그 부분을 변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경로당 설치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익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의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해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해서
정해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계획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권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